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작년 국가직 35점 꽈락 점수에서 이번에 국가직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공부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잘못 공부했던 방법과 잘했던 방법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있을 지방직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부했던 교재들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제가 2022년도에 구매했던 책들이고 요거는 2023도에 구매했던 책입니다. 사실 그 써니쌤 커리를 타면서 제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른 선생님 강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써니쌤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근해서 커리를 다시 잘 타서 고득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양이 이렇게 줄었던 이유는 제가 사실 요거 단원벌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간편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국가직 행정법 꽈락을 맞았던 이유는 첫 번째, 인강을 보고 기본 이론을 바로 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판례를 눈 발림 형식으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 하나하나 자체를 그냥 이 상태로 외우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표현을 잃게 된다. 표현이 있다. 뭐 효력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있다 없다의 서술형과 뭐 아니다 맞다 약간 이런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점수가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오답 노트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최신 판례를 뽑았던 그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그 최신 판례를 중요시 안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숙지를 못한 상태여서 예를 들어서 2022년 지문에 변상금 징수행위는 기속행위라든지 뭐 기본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꽈락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바꾼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한 달 반 동안 행정법 인강을 재수강해서 기본 이론을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약이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고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좀 내용이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서를 다시 사기에는 저희가 돈도 아깝고 제 생각에서는 이거를 그냥 새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행정법 그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신설 판례들을 여기다 넣고 만약에 없는 것들은 이렇게 X 표시를 적어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번 꼼꼼하게 회독을 다시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출퇴근길이나 집에서 이제 혼자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행정법 앱 OX를 풀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OX를 틈틈이 하루에 뭐 한 개 아니면 뭐 시간이 좀 있을 때 하루에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문제집을 3회독을 했습니다. 3번을 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책에다 표시를 해서 푸는 타입은 아니고 노트에 정리를 해서 푸는 타입인데 풀다 보면 한 번 틀리는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3번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번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시험 바로 직전 날 이렇게 3번 틀린 문제들만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해독을 하면서 판례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응용력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비슷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확히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 노트인데요.
여기 그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기출 플러스로 OX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선지들이 약간 고득점 하기엔 좀 좋은 판례들인 것 같아서 이것도 꼼꼼하게 풀고 여기서 3번 정도 틀렸던 문제들은 여기 수기로 다 작성을 해서 정리를 했고 그 앱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 틀리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게 국가배상법은 뭐 이익과 뭐 손실이 뭐 상계가 되지 않는다. 상계가 된다. 근데 32강에서는 뭐 이익 상계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주대책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헷갈리는 거는 비교를 해서 이렇게 강마다 정리를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답노트 내용은 일단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써니 행정법에서 총 4가지 강의를 올려주셨어요. 개인정보법이랑 최신 판례 특강, 행정기본법, 그리고 고난도 대비 할 수 있는 고득점 판례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기본법 내용은 한두 번 정도 보고 개인정보법도 공부를 했던 게 있어서 한 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2개는 최신 판례가 하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못해도 최소 3회독은 하고 갔었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시간이 있잖아요. 교실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도 계속 최신 판례를 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와 기존 판례가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했던 비법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 막 90점, 100점 나왔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60점, 70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20분, 뭐 25분 내에 행정법을 풀 수 있냐, 없냐를 그냥 시간 용도로만 잴 수 있는 것 뿐이고 여기에 나오는 솔직히 판례들은 기본서에 있는 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내용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문제를 나오는 걸 봤을 땐 최신 판례와 고난도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례들은 무조건 숙지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사례 문제가 4문제나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 자체가 공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은 사실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도 있었고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는 약간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던 건 기존에 있던 판례 내용과 그 새로운 최신 판례 내용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공단기 알바생이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진짜 저도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직장도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아예 이것만 전업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 공부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65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지방직도 열심히 해서 그때도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비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